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라운지예요. 벌써 12월이 됐는데 12월에는 꼭 가입하셔야 되는 ISA 계좌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제 12월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급하게 챙겨서 왔으니까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봐 드릴게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누르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러면 ISA 계좌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ISA는 뭐냐?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일단 이게 2021년부터 중개형 ISA가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많이들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에서 수익이 난 거랑 손실이 난 거, 손익을 통산을 해가지고 최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으시고 4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적용을 받으세요. 그래서 금융소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소세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9.9% 세금만 내고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보료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경 쓰시는 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계좌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일단은 신규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그런데 왜 12월에 지금 꼭 해야 되냐? 며칠 차이로 한도가 2천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마다 2천만 원의 한도가 주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혜택이 많은 계좌들은 한도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2천만 원씩 총 5년간 1억 원까지 원금을 입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1억 원을 최대한 1억 원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씩 이제 원금을 입금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ISA는 캘린더 이어로 그냥 가입하는 시점이 언젠지는 상관없이 그 해 연말까지 2천만 원을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금이 없더라도 나 지금 2천만 원 없는데 지금 가입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계좌만 오픈을 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계좌만 오픈을 해 놓으시면 지금 돈이 없더라도 만약에 26년에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금을 할 때 25년도 한도 2천만 원, 26년도 한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입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금은 언제든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일단 계좌부터 무조건 터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혜택인 분리과세랑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 계좌인데, 일단 그래서 절세 생각하시면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계좌고, 여기에 들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냐 하면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도 담을 수 있고 채권도 담을 수 있고 뭐 RP, 뭐 펀드, ETF 이런 것들 다 담을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해외 주식형 ETF 이런 거 해외 상품 위주로 담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세금을 거의 안 내신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하실 수 있는데 굳이 ISA에서 할 때 메리트가 떨어지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이거 S&P 500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편입을 한다 하시면 일반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은 배당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고,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금융소득에 다 포함이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수가 있는데, ISA에서는 그런 걱정 전혀 없이 바로바로 그 과세 이연이 다 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외 주식형 상품을 담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입금 한도는 제가 2천만 원, 연 2천만 원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9세 이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인이 만들 수 있는 계좌이고요. 혹시라도 19세 미만인데 15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또 만들 수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초과를 했더라도 최근에 3년 동안은 초과한 적이 없다 하시면은 만드실 수가 있고, 이런 거는 계좌 개설할 때, ISA 개설할 때 되냐 안 되냐가 딱 판단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한 적이 없으면 일단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입하실 때 만기를 무조건 길게 해놓으세요. 무조건 뭐
99년, 100년 뭐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혹여나 지금은 내가 가입 조건이 되어서 가입을 하는데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기를 뭐 비과세 받는 최소 만기인 3년으로 달랑 해놨다 하면은 3년 뒤에 그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안 되고 그럼 해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최근 3년간 금융소득 2천만 원에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만기는 일단 무조건 길게 해놓으시고 만기가 아무리 많이 남았더라도 3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해지하실 때 요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비과세 혜택이랑 분리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해놓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올해 가입을 했는데 올해 내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이제 자동으로 전산에서 그 부분은 걸러져가지고 그 ISA에서 일반 계좌로 전환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2월이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에 ISA를 개설한 사람과 1월 2일에 개설한 사람 한 2, 3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 2, 3일 차이에 그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028년까지 25년 12월에 만들어서 28년까지 이 계좌를 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5년에 만든 사람은 25, 26, 27, 28 4년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을 원금을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6년 1월 2일에 뭐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26, 27, 28 3년치 6천만 원 입금할 수 있게 되니까 운용할 수 있는 CD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내가 8천만 원을 다 못 넣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12월 안에는 만들어 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ISA 계좌 5년 찐 그 투자자로서 저는 이제 3년 지나서 한번 이렇게 비과세 이런 거 챙겨가지고 한번 갱신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수를 많이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리고 만기 자금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3년을 운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운영하셔가지고 아 이거 한번 해지해야겠다. 해지할 때는 안에 있는 뭐 ETF라든지 상품은 다 현금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현금화가 다 된 다음에 해지가 가능하고요.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화를 하고 해지를 하면은 자금이 딱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비과세 적용되는 거 나머지 그 오버되는 거는 9.9% 분리과세 딱 책정이 되고 세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가지고 만기 자금이 나올 건데 이거를 일반 계좌에 돌리면 다시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거면 해지하시면 안 되고 해지를 한 다음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연금저축으로 왜 옮기냐면은 연금저축 ISA 만기 자금을 해지를 하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거는 전액 다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연금저축에서는 똑같이 과세이연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저는 다 옮기실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ISA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2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연금저축으로 옮긴 다음에 그 세액공제를 받냐 안 받냐는 뭐 또 신청하기 나름인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세액공제를 또 받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옮긴 것도 인출도 할 수 있고 운용도 과세이연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연금저축에 옮겨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것을 강추드리고요. 연금저축 하니까 하나 또 생각나는데 요즘에 그 자녀분들한테 증여 많이 해주시잖아요. 증여해 주실 때 뭐 10년간 2천만 원 이렇게 증여해 주시는데 해서 미국 주식들 많이들 사주세요. 많이 사주시는데 미국 주식 뭐 수익 많이 나서 또 팔기도 하고 하는데 까딱하다가 뭐 차익이 자녀 계좌에서 100만 원이 넘게 났다. 그러면은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잡혀버리면 자녀 연말정산할 때 그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뭐 팁이라면 팁인데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ISA는 제가 아까 19세 이상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저축은 그런 게 없어요. 나이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 나오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는 당연히 뭐 세액공제 받고 이런 게 없겠죠. 그냥 입금만 하는 거예요. 입금해서 그 돈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
운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자녀가 언제든 커서 뭐 찾을 수도 있고, 그 운용한 자금을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운용을 해서 이제 시드를 많이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연금저축을 활용한 이제 자녀 계좌 키워주는 방법도 요즘 좀 많이 점점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ISA 계좌는 무조건 12월에 가기 전에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만드시고, 요즘엔 앱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10분이면 뭐 충분히 다 만드실 거고, 뭐 돈은 언제 넣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자금 여력 되실 때 입금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계좌는 무조건 올해가 가기 전에 터놓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터놓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갱신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ISA 계좌, 만기를 길게 해놓은 ISA 계좌를 계속 운용을 하셔도 되세요. 첨언하자면 ISA 계좌에 넣은 원금은 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금을 1억을 넣었는데 운용을 해서 뭐 1억 8천이 되었다. 수익금 8천만 원 붙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억은 다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8천만 원 남은 거는 세금 안 낸 그 수익금이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좌 해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ISA 계좌는 무조건 일단 연말 끝나기 전에 만들어 두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연시 혹시 뭐 선물하실 일 있거나 하시면은 요거 강추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아마 아시겠지만 스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본 갈 때 가져갔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하루에 하나 정도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 요거랑 버터랑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먹고 자거든요. 그래서 먹고 자면은 군것질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배 고픈 것도 없고 뭐 입 궁금할 때 간식으로 하기 좋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